저는 그날 제 손주를 쓰레기 더미 속에서 찾았습니다. 집 뒤편 계집보다도 더 비참한 판자 틈, 온몸이 먼지와 상처로 얼룩진 아이가 바닥에 버려진 음식 찌꺼기를 손으로 주워 먹고 있었습니다. 그 그릇은 개밥 그릇이었습니다. 한 손으로 비늘이 벗겨진 그릇을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는 부스러진 음식을 떨리는 손가락으로 긁어 모으며 아이의 입 밖으로 흙과 모래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던 새엄마는 휴대폰을 들고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게 딱 찌먹을 수준이죠. 알아서 먹게 둬요. 그 순간 제 다리가 풀려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저는 올해로 68입니다. 딸을 잃은 지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딸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31살 한창 예쁠 나이였습니다. 남편과 6살 난 딸을 남기고 말이죠. 제 손주 윤서는 딸이 죽던 날 5살이었습니다. 이제 6살이에요. 딸의 장례식이 끝나고 사위인 정민호 씨는 윤서를 제가 키우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안도했어요. 사위가 딸을 사랑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39살의 젊은 남자가 아이를 혼자 키우겠다고 나서는 모습이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착각이었습니다. 딸의 일주기가 다가오면서 저는 윤서를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사위는 바빠서요. 다음에 오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윤서 못 봤어? 동네 슈퍼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내 사위가 바빠서 연락이 잘 안 돼요. 아니, 저번 주에 봤는데 그 애가 요즘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더라고. 얼굴이 굉장히 야위었어. 옷도 너덜너덜하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말하긴 좀 그런데 집 앞에 쓰레기가 엄청 쌓여 있던데. 계집 냄새도 나고. 혹시 사위 씨가 재혼했어? 젊은 여자가 집에 있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사위 집으로 향했습니다. 딸이 살던 집, 제가 결혼 선물로 보탠 돈이 들어간 그 집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슈퍼 아주머니의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현관 앞에는 쓰레기 봉투가 5개나 쌓여 있었고 창문은 커튼으로 완전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녹슨 자전거와 부서진 화분들이 널려 있었어요. 집 전체에서 썩은 음식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3번, 4번. 누구세요? 짜증 섞인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30살쯤 돼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염색한 긴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헐렁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어요. 누구세요?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눈빛에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저 윤서 외할머니입니다. 윤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외할머니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연락도 안 하시고 전화를 해도 안 받으셔서요. 윤서는 집에 있나요? 여자는 한숨을 쉬며 문을 더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근데 집이 좀 지저분해요. 지저분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옷가지, 빈 술병, 담배꽁초, 테이크아웃 음식 용기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소파는 얼룩으로 뒤덮여 있었고 식탁 위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공기는 습하고 무거웠습니다. 곰팡이 냄새, 담배 냄새,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뒤섞여 토할 것 같았어요. 윤서는 어디 있나요? 저는 가까스로 물었습니다. 방에 있을 거예요. 요즘 방에만 있어요. 여자는 무심하게 대답하며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제가 윤서 방에 가봐도 될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딸이 윤서를 위해 꾸며놓았던 그 예쁜 방. 분홍색 벽지에 공주 스티커를 붙여놨던 그 방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방 안은 차라리 창고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았습니다. 분홍색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옷가지와 쓰레기가 뒤섞여 있었어요. 침대에는 이불도 없었고 베개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 구석, 벽에 몸을 기댄 채 앉아 있는 작은 아이가 보였습니다. 윤서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그 순간 비명을 참아야 했습니다. 윤서였습니다. 분명 제 손주였어요. 하지만 1년 전에 봤던 그 통통하고 예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뺨은 푹 꺼져 있었어요. 눈 아래에는 검은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엉켜 있었고 옷은 너무 작았어요. 작년에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팔과 다리가 옷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고 옷은 얼룩투성이었어요. 할머니, 윤서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도 약했어요. 윤서야, 할머니야. 윤서 괜찮아? 저는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윤서는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요?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셔. 윤서 알고 있잖아. 저 엄마 보고 싶어요.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윤서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은 너무 가벼웠어요. 뼈만 남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 짜증이 가득했어요. 윤서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밥은 제대로 먹고 있어요? 밥은 주고 있죠. 애가 안 먹는 거예요. 계속 방에만 틀어박혀서. 이게 밥을 준 애 몸이에요? 이게... 저는 윤서를 아는 채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애가 편식이 심해서 그래요. 전 모르겠어요. 당신 누구예요? 민호 씨는 어디 있어요? 전 민호 씨 여자친구예요. 민호 씨는 일하러 갔어요. 여자친구? 딸이 죽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민호 씨가 힘들어하길래 제가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윤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도와준다고요? 할머니, 말 조심하세요. 전 윤서한테 손 하나 안 댔어요. 애가 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걔는 원래 문제아예요.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는 비웃듯이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키우고 싶으면 키우세요. 전 귀찮아 죽겠거든요. 애가 짐이에요, 짐. 그 순간 저는 윤서를 더 꼭 안았습니다. 아이가 그 말을 들었을까봐 무서웠어요. 윤서, 할머니랑 갈까? 저는 윤서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새엄마가 화내요.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안 돼요. 아빠가 할머니한테 오지 말라고 했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윤서를 놓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친권은 사위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윤서를 데려갈 방법이 없었어요. 윤서야, 할머니가 꼭 다시 올게.
약속할게. 저는 윤서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떼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집 밖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다시 사위 집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전화를 했어요. 사위인 정민호 씨에게 직접 통화하고 싶었습니다. 여보세요? 민호 씨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민호야, 나 장모야. 윤서 좀 봐야겠어. 어머니 요즘 바빠서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민호야, 어제 윤서 봤어. 윤서가 왜 그렇게 된 거야?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옷도 그 모양이고. 어머니, 제가 잘 돌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돌보고 있다고? 윤서가 뼈만 남았어. 어머니, 지금 제가 일하고 있어서요. 끊을게요. 민호야, 잠깐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결국 저는 다시 사위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어요. 집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집 뒤편으로 돌아갔을 때 저는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집 뒷마당 안이 쓰레기 더미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았어요. 플라스틱 상자, 부서진 가구, 비닐봉지, 음식물 쓰레기 봉투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파리들이 날아다니고 있었고 악취가 진동했어요. 그리고 그 쓰레기 더미 한가운데 판자 틈새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윤서,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윤서는 바닥에 놓인 낡은 개밥 그릇을 한 손으로 움켜쥐고 있었어요. 비늘이 벗겨진 플라스틱 그릇이었습니다. 그 그릇 안에는 상한 밥, 부스러진 빵 조각, 썩은 과일 껍질 같은 것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그 음식 찌꺼기를 집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입 주변에는 흙과 모래가 묻어 있었고 손톱 밑은 시커멓게 더러웠어요. 아이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습니다. 윤서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보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안 돼요.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윤서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윤서에게 달려가 아이를 안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사위의 여자친구가 서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비웃는 표정을 지은 채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가요? 윤서가 쓰레기를 먹고 있잖아요. 아, 그거요? 여자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저게 원래 그래요. 밥상에 앉혀놔도 안 먹고 방에 밥 갖다 줘도 안 먹고 그래서 알아서 먹게 놔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6살 아이를 쓰레기 더미에서 이런 걸 먹게 한다고요? 할머니, 저한테 화내지 마세요. 전 윤서 엄마도 아니에요. 민호 씨가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민호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요? 네. 걔는 알아서 먹게 내버려 두래요. 어차피 저는 애 키울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거든요.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윤서야. 저는 윤서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 안겨 떨고 있었어요. 아이의 몸에서는 쓰레기 냄새와 땀 냄새가 났습니다. 머리카락은 기름져 있었고 옷은 얼룩투성이었어요. 할머니, 저 나쁜 애예요. 윤서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윤서는 나쁜 애가 아니야. 새엄마가 그랬어요. 저 때문에 엄마가 죽었대요. 제가 나쁜 애라서 엄마가 하늘나라 갔대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윤서를 더욱 꼭 안았어요. 그리고 오열했습니다. 윤서는 나쁜 애가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때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그만 가세요. 애를 데려가실 거면 데려가시고, 아니면 그만 좀 귀찮게 하세요. 데려갈 거예요. 윤서 데려갈 거예요. 좋아요. 근데 민호 씨가 허락할 것 같아요? 친권자는 민호 씨인데, 민호한테 말할 거예요. 윤서는 제가 키울 거예요. 웃기네. 할머니 나이가 몇인데 애를 키워요? 그리고 돈은 있어요? 민호 씨가 양육비라도 줄 것 같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세요. 윤서는 여기서 알아서 크게 놔두면 돼요. 애도 적응할 거예요. 적응이요? 이게 적응할 일이에요? 할머니, 세상이 원래 그래요. 약한 놈은 알아서 죽는 거예요. 윤서 같은 애 하나쯤 없어져도 세상은 잘만 돌아가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윤서를 아는 채 일어섰어요. 윤서, 할머니랑 갈 거지?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안 돼요, 할머니. 아빠가 화낼 거예요. 괜찮아. 할머니가 아빠한테 말할게. 여자는 윤서를 빼앗으려고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애나요. 친권자 동의 없이 데려가면 유괴해요.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경찰 부를 거예요. 지금 이 꼴 그대로 다 찍어서요. 제 눈빛을 본 여자는 욕을 한마디 뱉더니 팔짱을 낀 채 물러섰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윤서를 안고 집을 나왔습니다. 저는 윤서를 데리고 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윤서를 씻겼어요. 아이의 몸은 더러웠고 냄새도 심했습니다.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고 윤서를 천천히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서의 팔과 다리, 등과 배에 멍이 가득했습니다. 푸른 멍, 노란 멍, 검붉은 멍들이 아이의 온몸을 뒤덮고 있었어요. 어떤 멍은 최근에 생긴 것처럼 보였고 어떤 멍은 오래되어 색이 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윤서야, 이거 어디서 다친 거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숙였어요.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이렇게 됐어? 네. 하지만 아이의 목소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윤서야, 할머니한테 진실을 말해줘. 누가 윤서를 때렸어? 윤서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말하면 안 돼요. 새엄마가 또 때릴 거예요. 새엄마가 때렸어? 윤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엄마가 화나면 저를 때려요. 발로 차기도 하고 손으로 때리기도 해요. 언제부터? 새엄마가 집에 온 날부터요. 몇 달 전부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빠는 알아? 윤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는 일하러 가요. 집에 없어요. 새엄마는 아빠가 없을 때 저를 때려요. 윤서야, 왜 할머니한테 말 안 했어? 할머니한테 말하면 새엄마가 더 때릴 거래요. 그리고 아빠가 할머니 집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윤서를 꼭 안았어요. 윤서야,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절대 다시는 윤서를 그런 곳에 보내지 않을 거야. 윤서는 제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다 쏟아내는 것처럼. 저는 윤서를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밥을 차려줬어요. 하지만 윤서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몇 숟가락 먹더니 토할 것처럼 힘들어했어요. 윤서야, 천천히 먹어도 돼. 할머니가 항상 밥 줄게.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윤서를 재웠어요. 제 침대에 함께 누웠습니다. 윤서는 제 품에 안겨 잠들었어요. 하지만 자면서도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윤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왜 1년 동안 윤서를 방치했지? 제 머릿속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내가 진작 윤서를 데려왔어야 했는데 내가 사위를 믿은 게 잘못이었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윤서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윤서의 몸을 검진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이 아이는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멍들은 학대 흔적이 분명합니다. 네.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아직 안 했어요.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정도면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진단서를 써주었습니다. 저는 그 진단서를 들고 병원을 나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민호가 화낼 거야. 그리고 윤서를 다시 데려갈지도 몰라.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니야. 이번에는 윤서를 지켜야 해. 내가 딸을 지키지 못했지만 손주는 지켜야 해. 저는 윤서를 제 집에 데려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사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윤서 어디 있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한테 있어. 윤서는 내가 키울 거야. 어머니, 윤서 친권자는 접니다. 어머니가 마음대로 데려갈 수 없어요. 민호야, 윤서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윤서가 쓰레기를 먹고 있었어. 개밥 그릇에 담긴 쓰레기를. 그건 제가 몰랐던 일이에요. 몰랐다고? 내가 윤서 아빠잖아. 어머니, 저도 바쁘고 힘들어요. 윤서 엄마 없이 혼자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여자를 들였어? 딸이 죽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어머니, 그건 제 사생활이에요. 사생활? 내 사생활 때문에 윤서가 죽을 뻔했어.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윤서 돌려주세요. 안 그러면 법적 조치 취할 거예요. 좋아. 법적 조치 해봐. 나도 너를 아동학대로 신고할 테니까. 뭐라고요? 윤서 몸에 멍투성이야. 병원에서 진단서도 받았어. 이거 경찰에 신고하면 너 감옥 갈 거야. 민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야. 윤서는 내가 키울 거야. 너는 윤서 아빠 자격이 없어.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딸이 남긴 서류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딸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생명보험금이 나왔어요. 금액은 1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딸 명의의 예금도 있었어요. 약 3천만 원 정도. 친권자인 민호가 윤서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그 돈을 관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민호가 그 돈을 제대로 쓰고 있을까?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딸의 보험금이 입금된 계좌를 확인하려고요. 하지만 은행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고인의 계좌 정보는 가족이라도 함부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법정 대리인이나 상속인이 직접 오셔야 해요. 제가 할머니인데요. 그래도 안 됩니다. 친권자가 오셔야 해요. 저는 발길을 돌렸어요. 하지만 며칠 후 저는 우연히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윤서가 가지고 온 작은 가방 안에서 서류 봉투가 나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민호가 우편함에서 꺼낸 내역서를 대충 식탁에 던져뒀다가 윤서가 색종이인 줄 알고
가방에 넣어온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그 안에는 은행 거래 내역서가 들어 있었어요. 딸 이름의 계좌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보험금 1억 원이 입금된 날짜가 보였어요. 딸이 죽고 2달 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돈이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출금 500만 원 카지노, 출금 300만 원 경마장, 출금 200만 원 대부업체 상환, 출금 1000만 원 대출. 거래 내역은 끔찍했습니다. 1억 원이 불과 6개월 만에 거의 다 사라졌어요. 남은 잔액은 2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민호야, 내가 이럴 수가. 딸의 보험금, 윤서를 위해 써야 할 그 돈을 민호는 도박과 빚을 갚는데 다 써버린 겁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날 밤 저는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너 보험금 다 썼지?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거래 내역 봤어. 너 도박으로 다 날렸잖아. 1억 원을.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 돈이에요. 내 돈? 그건 윤서 돈이야. 윤서를 위해 써야 할 돈이었어. 법적으로는 제 돈 맞습니다. 저는 친권자니까요. 민호야, 너 정신 차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제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아내 잃고, 애 키우고, 빚 갚고,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윤서를 굶기고, 때리고, 쓰레기 먹게 한 거야? 전 윤서를 때린 적 없어요. 그건 여자친구가 한 거예요. 여자친구? 그 여자를 내가 집에 들였잖아. 어머니, 전 혼자서는 못 살아요. 누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딸의 돈을 도박으로 날리고 손주를 방치한 거야? 민호는 웃었어요.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윤서는 저한테 짐이에요. 저는 윤서를 키울 생각 없어요. 어머니가 키우고 싶으면 키우세요. 대신 돈은 기대하지 마세요.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네, 제정신이에요. 어머니, 전 이제 제 인생 살 거예요. 윤서는 알아서 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사람이야? 이게 아빠야? 저는 울었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절망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슈퍼 주인 아주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윤서 괜찮아요? 네, 제가 데리고 있어요. 잘하셨어요. 저 진짜 걱정했거든요. 아주머니, 혹시 윤서 집에서 이상한 거 본 적 있어요? 아주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있어요. 사실 저 사진 찍어뒀어요. 사진이요? 네. 윤서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혹시 몰라서 찍어뒀어요. 할머니한테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주세요. 아주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첫 번째 사진은 쓰레기 더미 옆에 앉아 있는 윤서였습니다. 아이는 더러운 옷을 입고 쓰레기 봉투를 뒤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 사진은 윤서가 마당에서 개밥 그릇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민호의 여자친구가 윤서를 발로 차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게 언제 찍은 거예요? 한 달 전쯤이요. 제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증거로 남겨둬야 할 것 같았어요. 영상도 있어요? 네, 있어요. 아주머니는 영상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윤서는 집 뒤편 쓰레기 더미에서 무언가를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호의 여자친구가 다가와 윤서를 밀쳤습니다. 이 더러운 거지 같은 게 왜 자꾸 여기서 쓰레기를 먹어? 여자는 윤서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어요. 윤서는 울면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새엄마 미안해요. 배가 고파서. 배고프면 방에 가서 있어. 여기서 쓰레기 먹지 말고. 여자는 윤서를 발로 한 번 더 차고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윤서는 바닥에 쓰러진 채 울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아주머니를 바라봤어요. 아주머니, 이거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할머니, 경찰에 신고하실 거죠? 네, 신고할 거예요. 아주머니는 영상과 사진을 제 휴대폰으로 보내줬어요. 저는 슈퍼를 나와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 저는 민원실로 갔어요. 저 아동학대 신고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은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윤서가 쓰레기를 먹고 있던 장면, 몸에 있던 멍, 민호의 여자친구가 윤서를 때린 정황, 그리고 아주머니가 보내준 영상과 사진까지. 경찰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명백한 아동학대 사례입니다.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제 손주를 제가 계속 키워도 되나요? 일단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협조해서 조사를 진행할 겁니다. 친권자인 아버지를 소환해서 조사하고 학대 정황이 확인되면 친권 제한이나 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요. 그럼 윤서는 제가 계속 키울 수 있나요? 네, 할머니께서 보호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경찰서를 나오는 길, 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딸아, 미안해. 내가 윤서를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지킬게. 꼭 지킬게.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며칠 후, 민호와 그의 여자친구는 경찰서로 소환됐어요. 저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실에서 저는 경찰관에게 모든 것을 진술했어요. 윤서를 찾아갔을 때의 상황, 집안의 끔찍한 환경, 쓰레기 더미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윤서의 모습, 그리고 민호가 딸의 보험금을 탕진한 사실까지. 경찰관은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할머니, 증거 자료 잘 확보하셨네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민호는 처벌받나요? 네.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유기죄로 처벌받을 겁니다. 그리고 보험금 횡령 부분도 조사 중입니다. 여자친구는요? 여자친구도 아동학대 공범으로 처벌받을 겁니다. 직접 폭행한 정황이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민호는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민호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추가 증거들이 나왔어요. 집안의 CCTV 영상에는 여자친구가 윤서를 때리고 밥을 주지 않고 방에 가두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영상을 보면서도 저는 몰랐습니다라고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민호의 방조 책임을 물었습니다. 당신은 친권자입니다. 아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아이를 방치하고 학대 정황을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여자친구는 더 악랄했습니다. 전 윤서 엄마가 아니에요. 왜 저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당신은 동거인으로서 아동을 학대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학대 아니에요. 전 그냥 훈육한 거예요. 훈육이요? 아이를 쓰레기 더미에 방치하고 개밥 그릇에 음식을 주고 발로 차는 게 훈육이에요? 여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판사 앞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습니다. 저는 제 손주를 쓰레기 더미에서 찾았습니다. 아이는 개밥 그릇에 담긴 음식 찌꺼기를 먹고 있었고 몸은 멍투성이었습니다. 6살밖에 안 된 아이가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 진술하세요.
사위인 정민호 씨는 제 딸의 보험금 1억 원을 도박으로 다 날렸습니다. 윤서를 위해 써야 할 돈을 자기 빚 갚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를 집에 들여 윤서를 학대하게 방치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은행 거래 내역서와 동네 주민이 찍어둔 영상이 있습니다. 검사는 증거 자료들을 제출했어요. 판사는 자료들을 검토하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호의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했어요. 피고인은 아내를 잃고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판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실수로 볼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친권자로서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렸고 오히려 학대를 방조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도 명백한 범죄입니다. 여자친구의 재판도 진행됐어요. 여자친구는 법정에서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전 윤서 엄마 아니에요. 왜 제가 그 애를 돌봐야 해요? 판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동거인으로서 아동을 학대했습니다. 이는 아동복지법 위반이며 폭행죄에도 해당합니다. 전 때린 적 없어요. 증거 영상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동을 발로 차고 밥을 주지 않고 쓰레기 더미에 방치한 장면이 모두 녹화돼 있습니다. 여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호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친권 정지 2년. 여자친구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 법정을 나오는 민호는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만족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비웃으며 돌아섰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너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구나. 내 딸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조차 모르는구나. 재판이 끝나고 윤서는 공식적으로 제 보호 아래 들어왔습니다. 친권은 여전히 민호에게 있지만 친권 정지 명령으로 2년간은 제가 윤서를 키울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민호가 횡령한 보험금에 대한 민사소송도 준비 중입니다. 윤서는 천천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윤서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잠을 자다가 깨서 울부짖곤 했어요. 새엄마가 와요, 할머니, 새엄마가. 저는 윤서를 꼭 안고 달랬습니다. 윤서야, 괜찮아. 새엄마는 안 와. 할머니가 지켜줄게. 하지만 윤서의 트라우마는 깊었어요. 윤서는 밥을 먹을 때마다 주저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거 먹어도 돼요? 물론이지. 윤서 밥이야. 진짜요? 혼나지 않아요? 절대 안 혼내. 윤서 많이 먹어. 윤서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하지만 몇 숟가락 먹다가 멈췄습니다. 배불러요. 윤서의 위는 너무 오랫동안 굶주려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저는 윤서를 소아정신과에 데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윤서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어요. 할머니, 이 아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치유해야 해요. 얼마나 걸릴까요? 아이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계속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후로 저는 윤서와 매일 상담센터에 다녔습니다. 놀이치료, 미술치료, 심리치료를 받았어요. 처음에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담사 선생님의 질문에 고개만 끄덕이거나 저었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윤서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윤서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 속에는 쓰레기 더미가 있었고 작은 아이가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 옆에는 큰 사람이 서 있었고 그 사람은 웃고 있었어요. 상담사 선생님은 물었습니다. 윤서야,
이 큰 사람은 누구야?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웃고 있구나. 윤서는 할머니 보면 기분이 어때? 좋아요. 그럼 윤서도 웃을 수 있어? 윤서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윤서가 웃는 모습을 본 게 몇 달 만인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흘러 윤서는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몸무게도 늘었고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어요. 밤에 악몽을 꾸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윤서는 여전히 물었어요. 할머니, 제가 나쁜 아이라서 엄마가 죽은 거예요? 아니야, 윤서. 엄마가 죽은 건 윤서 잘못이 아니야. 엄마는 사고로 하늘나라에 간 거야. 그럼 왜 새엄마는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저는 윤서를 꼭 안았습니다. 그건 새엄마가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이야. 윤서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윤서는 제 품에 안겨 울었어요.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윤서와 함께 딸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윤서는 엄마 사진 앞에 꽃을 놓았어요. 엄마, 저 할머니랑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밥도 잘 먹고 학교도 다녀요. 윤서의 목소리는 조금 더 밝아져 있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는 울지 않을게요. 할머니가 저를 지켜주거든요. 저는 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딸아, 미안해. 내가 윤서를 진작 지켜줬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내가 윤서를 끝까지 지킬게. 너를 대신해서 윤서를 사랑할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서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윤서 사랑해. 윤서는 웃었어요. 그 미소는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저는 윤서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어. 그 끔찍한 시간을 견뎌냈어.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거야.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저는 그날 본 장면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개밥 그릇을 움켜쥐고 음식 찌꺼기를 먹던 제 손주의 모습, 그 장면은 제 가슴에 평생 상처로 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상처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 상처가 저를 깨어있게 만들 테니까요. 다시는 제 가족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는 누군가를 믿는다는 이유로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윤서는 이제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아직도 윤서 같은 아이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서도 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아이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쓰레기를 먹게 하는 세상을 만들지 마세요. 저는 윤서를 지킬 겁니다. 그리고 윤서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살아갈 겁니다.